목소리에 숨어있는 세 가지의 마법. 첫째, 목소리의 비밀과 작동 원리. 목소리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예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마법 같은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장에서는 목소리의 비밀과 작동 원리, 각자 다른 목소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목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먼저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폐에서 공기가 나와 후두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켜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입안과 코, 그리고 혀와 입술 등의 공명기관을 거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완성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구조와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각자 고유한 목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 목소리의 특성이 변하기도 해요. 체형이나 얼굴 구조에 따라서도 목소리의 음색이 달라지지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까지도 반영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목소리가 밝고 경쾌해지고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지요. 이처럼 목소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둘째, 목소리마다 다른 색깔과 특징. 이제 목소리마다 다른 색깔과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마치 지문이나 홍채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해요. 목소리의 특징은 크게 음높이, 음량, 음색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음높이는 목소리의 고저를 나타내며 성대의 진동 속도에 따라 결정되지요. 음량은 목소리의 크기를 의미하고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과 관련이 있어요. 음색은 같은 음높이와 음량이라도 구분되는 소리의 특성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성도 구조와 관련이 깊어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 색깔을 만들어내지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힘차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지요. 이러한 목소리의 특성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미지와도 연관되어 인식되곤 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목소리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표나 연설 상황에서는 더 낮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사용하려고 하지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조절하는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말의 내용과는 별개로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높아지고 빨라지며 슬플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전체 메시지의 7%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과 바디랭귀지로 전달된다고 해요. 더 나아가 목소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자신감의 정도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보통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편이에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즉 목소리의 사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공개 발표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 톤과 속도, 크기 등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셋째, 문화와 사회 속 목소리의 역할. 이제 문화와 사회 속에 목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목소리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문화권마다 바람직한 목소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이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높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편이지요. 이는 각 문화권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또한 목소리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낮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리더십이나 권위와 연관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의 CEO들은 종종 목소리 훈련을 받기도 해요. 반면에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불안정한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도 선호되는 목소리의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방송인이나 성우의 경우 명확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중요하고 교사나 강사의 경우 명확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필요해요. 이처럼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개선하거나 상황에 맞게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하고 연인과의 대화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요. 이처럼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 감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소리에는 놀라운 마법과 같은 힘이 숨겨져 있어요. 목소리의 비밀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각자의 목소리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며 문화와 사회 속에서 목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목소리의 마법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숨겨져 있어요. 이제 그 마법을 발견하고 활용할 차례예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목소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가 됐나요? 목소리의 마법 놀라운데요.